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도시관리계획. 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정비계획, 여기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여기 구역을 지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보면 뭐 글씨 적지 마세요. 자, 적으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자, 뭐 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즉 2주 이상 국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서 이를 첨부해서 서울특별시장, 이거 서울시 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칭하 이론적인 이야기를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구청마다 봤는데 송파구청에서 제가 보니까 송파구청이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잘 해놨어요. 송파구청이. 그러니까 구청마다 다 다른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 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좀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송파구청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지정에서 뭐 토지 등 소유자가 뭐 또는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 제한 시 주민등록 요건은 뭐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 뭐 제한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써져 있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만 물론 중요한 내용으로 갖고 접근하면 이렇게 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왜? 토지나 소유주가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동의율만 받고 진행하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주체자가 사업을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인데 자 1번부터 2번 지금 하나하나 나가면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쳐요. 힘들어요. 저는 이거 그냥 사진 찍어 가시면 돼요. 지금 찍지 마시고 제가 일단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틀 안에 뭐냐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단계라는 게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초 조사를 해요. 추진위원회가 이제 뭐 만들어지겠죠. 자, 추진위원회 누가 만들까요? 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예. 주민들이 만들고 또 오래 계신 할아버지, 예. 부동산, 네. 네, 업자. 자,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틀은 일반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지식적인 부분에 그리고 총대 매려고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누가 많이 하냐? 현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도시공학 쪽 공부하신 분들. 자, 그 원주민들이 여기서 내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새로 진행하려는 것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단독으로 못하고 부동산은 어쨌든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동네 주민들 많이 알죠. 그래서 뭐 옆집 뭐 미용실 아니면 또 어디 뭐 어르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정비하고 정비 계획안을 작성을 해요. 구역 정비를 누가 만드냐? 이것도 추진위에서 만들어요. 즉 구역 선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통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선을 넣고 여기는 뭐 여기는 상가가 많네. 여기는 그럼 빼고 구역을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요. 윤곽이에요, 윤곽.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을 제안한 다음에 이 추진위가 구청이나 또는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군청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서울은 어찌됐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되는 거고 만약에 광명시다. 광명을 하면 좀 그렇겠네요. 만약에 성남이다. 성남은 시장한테 내는 거예요. 뭐 분당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에서. 그래서 서울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 구청이고 뭐 경기도권이나 뭐 충청도가 그러면 시청이나 군청이 되겠죠. 그래서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 검토를 해야 구청장인데 관계 기관 뭐 여기 뭐 환경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옆에 뭐 학교가 있어서 교육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관련 기관 부처별로 해서 협의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정비 계약을 수립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청, 시청, 군수 등이 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핵심 요건 이거예요. 추진위가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가 만들어졌다고 속도가 빨리 나는 건 아니에요. 왜? 추진위를 만들긴 했는데 바빠요.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속도가 빨리 안 나는 거고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아, 나 빨리빨리 해보고 싶어. 막 밀어붙이는 추진위원장이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또는 구청에서 아, 여기는 지금 재개발돼서 우리는 뭐 좋아하지 않아. 또는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보통은 그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거는 제가 뭐 확답을 드리는 거 아니죠. 서울시의 구별로 보면 보통은 이 구역에 대해서 정비 사업에 지정되는 거에서 구청장들은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죠. 좋아합니다. 정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첫 번째, 우리 관할구, 우리가 자치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과거에 노후화된 것들이 정비해서 사업이 돼서 새롭게 변화되면 세수 확보가 더 확대가 되죠. 그리고 지역이 더 활성화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업적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업적, 그렇죠? 구청장 업적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청회 그런 걸 또 많이 합니다. 지역별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또는 뭐 여기 모아놓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되는가 자주 소통하는 것들을 보통 서울시 내에서 뭐 특정한 구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설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요. 14일 이상 정도 해서 주민의 의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의외로 이 내용이 주민의 의견 청취. 여러분들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과거 지식으로 갖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다.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도다. 제일 중요한 건 노후도가 아니에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노후도가 1순위는 아닙니다. 물론 노후도가 있어야지 재개발에 대한 속도는 나지만 노후도가 1순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요. 지방의회에서도 이제 여기 뭐 어떻게 해서 좀 정비구역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추진이 구성돼서 이거 정비계획안을 구청이나 시청에다 제출하는 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뭐 복합적으로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재개발과 가로정비 사업과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 말씀드렸죠. 아예 법의 테두리에서 정비해야 되는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재개발 안에 뭐 가로정비가 있는 게 아니다. 가로정비는 뭐 또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이다 보니까요. 자, 세 번째 조합 설립이에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할 때 실수하는 게 조합이 됐어요? 조합이 설립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도 진행이 안 되는 데는 10년 넘게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금 현재 2020년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조합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는 거 현장이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왜? 조합이 결성되면 오랫동안 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조합이 설립되고서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이 더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고 조합 설립되면 사업비도 쓰죠. 못 쓰죠. 막 또 이해관계 복잡해지죠. 막 가끔 보면 조합장 막 싸우죠. 그래서 저는 뭐 조합 설립이 단계가 뭐 조합이 빨리 설립됐다가 무조건 그 구역이 좋다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관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관이 중요해요. 되게. 재개발은 정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 초기에 투자를 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투자를 해버리면 제일 장점은 정관 작성할 때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내용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 작성했는데 뭐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정관에다 명시를 해버려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 청량리역
자, 청량리가 개발의 속도가 빠르죠. 바로 청량리 바로 오른쪽에 전농 9구역이 있습니다. 핫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부동산에서 전농 9구역, 청량리 GTX 2개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전농 9구역 좋아요. 최고의 위치죠. 왜냐면 청량리가 바로 옆에 있고 청량리 좋아질 거 하면 최고의 입지 중에 하나인데 자 거기에 신축이 많이 짓고 있어요. 신축이. 부동산 그쪽 가서 부동산 신축을 파시는 분들 이야기면 여기 전농 9구역 신축 들어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벌긴 벌어요. 저도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 기준에는 어떻게 버냐? 현금 청산으로 돈을 법니다. 아파트 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거기 신축 사는 사람들은 왜 사요 거기? 빌라. 입주권이죠, 그렇죠? 입주권 받으러 사는데 현금 청산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전농 9구역이 2016년도쯤에 해서 원래 찬반 투표 한번 해지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찬반 투표에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10년 넘게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자, 근데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신규로 신축행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댔죠? 현금 청산이에요. 쪼개기거든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그것도 제가 강의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농 9구역이 만약에 그 신축도를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정관에 포함시키는 그 내용을 써야죠. 물론 전농 9구역 제가 뭐 조합장을 만나고 조합원을 만나지 않겠지만 거기서는 지금 솔직히 머리 아플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면 공감을 할 거예요. 왜? 신축을 빼자니 신축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짓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동의율이 떨어져 보이죠. 왜? 자, 신축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들은 신축이 쪼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농 9구역 아파트 들어도 입주권 안 줘요. 그냥 현금 청산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하세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에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자. 몰라. 갈 때가 반대하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재건축 지금 조합원 입주 기간 몇 년이죠? 2년 거주해야지 자격 조건 준다고 했죠, 정부에서. 자, 2년 거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추진해요.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요? 왜? 난 2년 거주 못했는데 실거주를 안 했는데 진행을 해버리면 나는 현금 청산이죠. 조합원, 재건축도. 이해되시죠? 똑같아.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이든 어디든 나 이것 때문에 목적으로 했는데 나를 안 되게 하면 반대파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농 9구역에서는 그래야죠. 이거 신축을 넣자니 사업성은 떨어지고 수익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신축을 빼자니 동의율에서는 또 안 좋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저는 조합 설립 두 가지요. 진행 빠른 거에 안정적으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정관 작성하기 전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을 해서 구청이나 시장이나 군청에서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하나의 단계가 끝납니다. 조합 설립 단계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에 따라서 조합의 추진하는 단계에 따라서 좀 빠르게 또는 또 느리게 또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 부서 작성하는데 이거 제출을 해요. 빠졌어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사업 시행 그다음에 인가 신청을 해서 구청이나 시장이나 빠졌어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해서 구청이나 시장이나 군청에 제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보면 똑같아요. 관련 부서 기간 합의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할 것인가 그 합의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다음에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즉 관리 처분 이야기하고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 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착공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 돼요. 정비 사업은 나왔네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서 구청 시장 그다음에 또는 군청에서 이거를 사진 한번 찍으시면 되겠죠.